아트캠 2017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캠 프로는 2차원 이미지로부터 3차원 릴리프 영상을 가장 쉽고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2차원 이미지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벡터, 비트맵 등의 2차원 이미지를 말하게 되고요. 벡터는 수학적인 공식으로 만들어진 이런 곡선 혹은 라인, 원호 등을 의미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벡터로부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벡터의 영역 안에 높이 값을 주어서 3D 릴리프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트맵, 픽셀 기반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픽셀 하나하나의 높이 값을 줌으로써 3D 릴리프를 생성할 수도 있고, 완성된 3D 모델을 불러와서 그 방향을 변환하여 이와 같이 릴리프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트캠 프로를 시작하기 위해서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아트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캠 시작 화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메뉴바, 화면 상단에 메뉴바가 있고 왼쪽에는 최근 불러온 파일과 옵션, 도움말을 볼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새 모델, 하나의 단품 모델을 하고 싶을 때는 이 단축, 그리고 어셈블리 개념의 세력 프로젝트, 여러 모델을 조립할 때는 여기 기존에 저장했던 레이어를 불러올 수 있는 창의 구성으로 시작이 됩니다. 새 모잭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으로 2D 뷰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면은 플러스 표시와 마이너스 표시, 언두 기능이 돋보기에 있는 이 아이콘들은 뷰를 확대하거나 다음으로 1:1 뷰에서는 그 크기에 맞게 보실 수 있도록 화면이 설정이 되고, 돋보기에 네모칸 있는 것은 화면에 맞게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기능은 추후에 다음 장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뷰의 경우 ISO, 메트릭 뷰, 아이소메트릭 뷰를 통해서 각각의 방향에서 지금 색칠이 되고 있는 각각의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정면 3D 정렬 방향을 지정하게 됩니다. ISO 일반 방향에서 바라보거나, 정면 왼쪽 면에서 바라보거나, 정면에서 바라보거나, 윗면에서 바라보거나 하는 식으로 그 방향을 설정해 줄 수가 있고, 또한 확대, 축소, 이전 뷰, 스케일에 맞게 보기 등의 기능을 사용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기능들은 지금 개념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창에서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이 왼쪽 하단, 화면 아트캠 하단에 보시면 X, Y, Z가 보이게 되는데 어느 위치에서 움직였는지를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트캠은
마우스를 아이콘 위에 갖다 대었을 때 조그마한 도움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풍선 도움말이라고 하고 그 기능의 간단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움말에서 콘텐츠를 눌러 여러가지 아트캠의 다양한 메뉴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파일에 닫기를 누르면, 나가기를 누르게 되면 변경된 내용을 저장하거나 아니면 바로 닫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아트캠을 이용한 벡터 생성 및 편집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캠을 시작하기 위해서 새 모델을 다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의 길이, X의 길이는 80mm, 높이는 150mm, 해상도는 적당한 값으로 제가 이 정도로 지정을 하고요. 다음으로 원점,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지정을 하실 수 있는데, 모델 중앙으로 놓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새 모델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트캠은 2D 뷰와 3D 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D 뷰에서 벡터를 생성하는 연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를 만들고 편집하는 툴 같은 경우 어시스턴트에 벡터 툴, 힐 툴, 벡터 위치 조합 트림,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벡터를 만들거나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각형을 만들고자 한다 하시면 사각형 아이콘을 클릭하여서 벡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사각형을 선택하게 되면 왼쪽 어시스턴트 창에서는 사각형인지 정사각형인지 너비, 높이에 대해서 지정을 해 주실 수 있고, 콘의 R 값과 중심점으로 그 위치 값을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전 각도를 이용해서 그 모양의 회전된 정도를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숫자를 입력해서 사각형을 그릴 수도 있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용해서 클릭 하게 되면 그 크기, 그 다음 중심점이 지정이 되게 됩니다. 또한 화면에서 보시면 조절 포인트가 보이게 되는데, 이 빨간색 조절 포인트를 이용해서 R값, 세로값, 가로값 등을 조정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저는 정사각형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서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사각형을 선택한 다음에 따로따로 가로에 대한 길이값, 세로에 대한 길이값이 수정이 가능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것을 편집하고 싶으실 때, 다시 한번 편집을 하고 싶으실 때에는 키보드에 이 버튼을 눌러서 이 키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편집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편집을 다시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너비를 70으로 정확한 정수로 입력하실 수 있고요. 높이를 다시 한번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코너 값을 5mm로 지정하실 수도 있고, 코너에 굴곡을 안쪽으로 할지 바깥쪽으로 할지,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그 형상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중심점은 원점에다가 놓고요.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전 각도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숫자를 입력하실 수도 있고, 화면에 보이는 연두색 컨트롤 포인트 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각도로 다양하게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생성을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화면에서 눌러서 메뉴를 나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개의 사각형을 다음으로 2D 뷰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면은 플러스 표시와 마이너스 표시, 언두 기능이 돋보기에 있는 이 아이콘들은 뷰를 확대하거나 다음으로 1:1 뷰에서는 그 크기에 맞게 보실 수 있도록 화면이 설정이 되고, 돋보기에 네모칸 있는 것은 화면에 맞게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기능은 추후에 다음 장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뷰의 경우 ISO, 메트릭 뷰, 아이소메트릭 뷰를 통해서 각각의 방향에서 지금 색칠이 되고 있는 각각의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정면 3D 정렬 방향을 지정하게 됩니다. ISO 일반 방향에서 바라보거나, 정면 왼쪽 면에서 바라보거나, 정면에서 바라보거나, 윗면에서 바라보거나 하는 식으로 그 방향을 설정해 줄 수가 있고, 또한 확대, 축소, 이전 뷰, 스케일에 맞게 보기 등의 기능을 사용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기능들은 지금 개념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창위에서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이 왼쪽 하단, 화면 아트캠 하단에 보시면 XY, Z가 보이게 되는데 어느 위치에서 움직였는지를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트캠은 마우스를 아이콘 위에 갖다 대었을 때 조그마한 도움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풍선 도움말이라고 하고 간단한 정보, 그 기능의 간단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움말에서 콘텐츠를 눌러 여러가지 아트캠의 다양한 메뉴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파일에 닫기를 누르면, 나가기를 누르게 되면 변경된 내용을 저장하거나 아니면 바로 닫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아트캠을 이용한 벡터 생성 및 편집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캠을 시작하기 위해서 새 모델을 다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의 길이, X의 길이는 80mm, 높이는 150mm, 해상도는 적당한 값으로 제가 이 정도로 지정을 하고요. 다음으로 원점,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지정을 하실 수 있는데, 모델 중앙으로 놓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새 모델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트캠은 2D 뷰와 3D 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D 뷰에서 벡터를 생성하는 연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를 만들고 편집하는 툴 같은 경우 어시스턴트에 벡터 툴, 힐 툴, 벡터 위치 조합 트림,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벡터를 만들거나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각형을 만들고자 한다 하시면 사각형 아이콘을 클릭하여서 벡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사각형을 선택하게 되면 왼쪽 어시스턴트 창에서는 사각형인지 정사각형인지 너비, 높이에 대해서 지정을 해 주실 수 있고 코너의 R 값과 중심점으로 그 위치 값을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전 각도를 이용해서 그 모양의 회전된 정도를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숫자를 입력해서 사각형을 그릴 수도 있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용해서 클릭 하게 되면 그 크기 그 다음 중심점이 지정이 되게 됩니다. 또한 화면에서 보시면 조절 포인트가 보이게 되는데 이 빨간색 조절 포인트를 이용해서 R값, 세로값, 가로값 등을 조정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저는 정사각형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서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사각형을 선택한 다음에 따로따로 가로에 대한 길이값, 세로에 대한 길이값이 수정이 가능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것을 편집하고 싶으실 때, 다시 한번 편집을 하고 싶으실 때에는 키보드에 이 버튼을 눌러서 이 키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편집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편집을 다시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너비를 70으로 정확한 정수로 입력하실 수 있고요. 높이를 다시 한번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코너 값을 5mm로 지정하실 수도 있고 코너에 굴곡을 안쪽으로 할지 바깥쪽으로 할지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그 형상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중심점은 원점에다가 놓고요.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전 각도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숫자를 입력하실 수도 있고 화면에 보이는 연두색 컨트롤 포인트 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각도로 다양하게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생성을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화면에서 눌러서 메뉴에서 나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개의 사각형을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한 다음에 다음 점까지 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각형을 동시에 그리실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점을 클릭 후에 드래그를 하여 다음 점에서 마우스를 놓아서 사각형을 여러 개를 동시에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생성을 눌러서 사각형 메뉴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취소를 눌러서 메뉴를 빠져나오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여기에 있는 트림 벡터를 이용해서 사각형 사이사이에 있는
겹친 구간에 대해서 잘라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위 아이콘을 잘라서 없애고자 하는 위치로 가지고 가게 되면 벡터 위에서 가위가 이렇게 벌어지는 형상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겹쳐진 구간에 대해서 데이터를 잘라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필요한 데이터 위에서만 남길 수 있도록 트림 단추를 이용해서 그 벡터를 정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트캠에서 벡터를 보이는 그림과 같이 핸드폰 벡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캠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새 모델 아이콘을 누르면 X의 크기는 80mm, Y의 크기는 150mm, 해상도는 적당한 값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밀리미터 단위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업의 원점은 모델 중앙으로 놓고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확인 단추를 눌러서 모델의 설정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2D 이미지에서 벡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각형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벡터 툴에 있는 사각형 아이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기는 사각형으로 하고 너비는 50mm, 높이는 120mm, 코너 R 값은 3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고요. 중심점은 0,0으로 해서 모델 중앙으로 위치하도록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을 누르면 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으로 커브 액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너비를 40mm, 높이를 30mm, 코너 반지름은 1, 중심점은 0,20에 위치하여서 조금 상단에 위치하도록 액정의 크기를 만들도록 하고요. 이제 사각형을 다 그렸기 때문에 취소를 눌러서 이 창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보이는 이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 타원을 이용하고 블럭 복사를 이용해서 X축으로 Y축으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원 아이콘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각형의 플라이 아웃, 여기 이 오른쪽으로 열리는 이 플라이 아웃으로 아이콘을 보이게 하면 타원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타원 아이콘을 클릭하고 X의 시작점, XY의 시작점을 먼저 입력하게 되는데, X의 시작점은 마이너스 14, Y 값은 마이너스 50, 그 다음 너비는 10mm, 높이는 7mm로 해서 생성을 하면 미리 보기를 봤을 때 이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각도를 적용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버튼 형상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를 눌러서 타원 생성하는 창을 닫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블럭 복사를 해서 단추를 여러 개 만들도록 하는데, 블럭 복사는 지금 보이는 이 아이콘을 선택해서 블럭으로 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블럭을 복사하는 방법은 블럭 복사에서 offset 값,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값으로 지정을 하실 수도 있고, 차이값은 여기에 보이는 얼마만큼 그 거리까지 차이 나는지
대해서 입력을 해서 값을 복사해서 여러 개를 카피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offset 값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x는 14로 하고 y는 10으로 하고 세로 줄수는 3개, 가로 줄수를 4개로 해서 적용을 누르게 되면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그 번호키들에 대한 복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회전 복사, 블록 복사가 마쳤으니 이 창을 엑스포를 눌러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에 있는 가운데의 옵션 펑션 키를 만들도록 하는데 이것은 원 하나와 2개를 눈사람처럼 만든 다음 여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생성을 하는데 그 크기는 중심값은 0,0으로 하도록 하고요. 원의 사이즈는 4mm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을 누르고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원 중심값의 y값만 -4를 입력해서 -4만큼 아래 같은 형상의 원을 더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눈사람처럼 원 2개가 생성이 되었고 원하는 원을 생성하였으므로 취소를 눌러서 창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2개의 원을 합쳐서 안쪽에 트림 기능을 이용하실 수도 있지만 벡터 위치 조합 트림에 있는 아이콘 중에서 합집합을 이용하게 되면 제가 다른 트림 없이도 최외곽의 벡터만 얻을 수 있습니다. 2개 벡터, 원 벡터를 선택한 후에 합집합을 누르게 되면 안쪽에 필요 없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벡터가 한 번에 사라지게 돼서 손쉽게 벡터를 편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에 날카롭게 보이는 이 부분을 편집하기 위해서 벡터 툴에 보면 선택 모드와 점 편집 모드가 있는데 점 편집 모드를 선택해서 이 검정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두 번째 스무스 노드, 부드럽게 점을 편집하는 기능을 누름으로써 필렛을 주지 않더라도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점 편집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날카로운 부분에서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스무스 노드를 선택하게 되면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도록 편집된 벡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점 편집이 끝났으므로 이 창은 X표를 눌러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삼각형의 펑션 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형을 하나 만들고 상하로 미러를 한 다음 이것을 또 좌우로 미러 이동을 하도록 하는데 먼저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아트캠 기능 중 이 오각형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이것은 삼각형 이상의 다각형을 만들 때 사용되는 기능으로서 모서리 개수를 지정해 줌으로써 다각형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모서리 개수는 삼각형이므로 3을 입력하시고 각도는 0, 다각형의 중심은 -14, y는 -2, 그리고 반지름은 4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보시는 대로 삼각형을 만드실 수가 있게 되고 생성을 눌러서 삼각형을 완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각형이 끝이 다 부드럽게 필렛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필렛 처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offset으로 세 개를 동시에 크기를 키우면서 필렛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벡터가 선택된 상태에서 offset 아이콘을 클릭하고 offset 거리를 1만큼으로 지정한 후에 바깥쪽으로 offset을 진행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바깥쪽으로 offset이 되면서 부드럽게 외곽 처리가 진행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offset이 완료되었으므로 X표를 눌러서 창을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필요 없는 원본 삼각형은 선택하여서 딜리트 키를 눌러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쪽으로 지금 선택된 삼각형을 미러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형 벡터를 선택한 후 벡터 툴의 미러 오브젝트 기능을 선택하게 되면 미러를 상단, 중심, 하단, 좌측, 중심, 우측 어느 기준으로 미러를 할지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Copy the original object를 통해서 제가 복사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복사하면서 미러를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아래쪽으로 복사를 하기 위해서 미러 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단을 눌러서 미러 이동을 하도록 하고요. 미러 이동이 완료되었으므로 이 창도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가 맞붙어 있는데 1mm를 띄우기 위해서는 지금 옮기고자 하는 벡터가 선택된 상태에서 트랜스폼 아이콘을 눌러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트랜스폼 아이콘을 누르거나 혹은 키보드의 T자를 눌러서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크기가 나타나게 되고 그 위치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이동 값을 이용해서 Y값을 -1만큼 위치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기준선이 필요하게 되는데, 라인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그리기 위해서는 지금 보이는 폴리라인 생성이라는 아이콘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 시작점이 0에서 0으로 해서 점을 더한 후에 만약 0에서 0에 시작하는 점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by 값에 dy 값 30이라고 입력을 하고 점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중심축을 하나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를 눌러서 완료를 하도록 하고요. 이 두 개의 삼각형 벡터를 오른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의 객체로 인식되도록 두 개를 선택한 후에 그룹 벡터로 동시에 하나로 선택될 수 있도록 그룹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Shift를 눌러서 중심축을 같이 이동을 선택을 하게 되면 먼저 선택한 객체가 중심축을 기준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In Selected Line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선택된 객체가 기준축을 기준으로 해서 미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을 닫고 필요 없는 기준 라인은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트캠 벡터 텍스트라는 이 글자를 벡터 외곽 라인을 쫓아가면서 따라가는 텍스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벡터 툴에 있는 이 T 모양의 텍스트 벡터 만들기 단추를 클릭해서 기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에 폰트를 지정해 주실 수 있고
그 크기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에어리얼 폰트에 사이즈는 3mm로 지정하도록 하고요. 왼쪽에 오른쪽에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여 텍스트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공간이 2000으로 되어 있는데 0으로 놓고 아트캠 벡터 텍스트라는 글자를 한번 입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글자가 외곽 라인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언어 커브 기능의 셀렉트 커브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벡터를 선택하고 셀렉트 커브를 누르게 되면 벡터가 그 안쪽으로 위치하게 되고, 위치를 위쪽으로 할지 딱 맞게 할지, 글자가 벡터를 가운데로 지나갈지 아니면 아래쪽으로 지나갈지 옵션들에 따라서 그 위치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텍스트 위치를 이용해서 안쪽과 바깥쪽 방향을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얼라이먼트 정렬에서 수직으로 모든 것이 수직으로만 갈 것인지 정렬될 것인지, 커브에 정렬되게 되면 노멀한 방향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글자 텍스터들이 벡터에 정렬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텍스트가 왜곡되면서 정렬이 되게 되고요. 커브 맞게 늘리기를 하게 되면 그 커브에 맞게 텍스트가 전체를 쫓아가면서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커브의 정렬 옵션으로 하고, 이 크기를 따로따로 지정하기 위해서 사이의 거리값을 단어마다 거리값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트캠은 왼쪽 수직벽에 놓도록 하고, 여기도 단어별로 띄워주기 위해서 그 거리값을 좀 주도록 하고요. 보이는 이 파란 점이 기준 포인트가 돼서 문장을 이렇게 위치를 선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파란색의 포인트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여서 위치를 설정해서 원하는 위치에 텍스트를 이동시키도록 합니다. 원하는 위치에 텍스트가 위치하였다면 생성 취소를 눌러서 창을 닫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단추를 눌렀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 단추를 눌러서 이게 완성된 상태로 적용된 상태에서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별이
물결 모양으로 정렬이 됐는데 이 영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이 이 위쪽에 물결 형상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물결 형상의 기준이 되는 벡터 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아트캠의 폴리라인 생성이란 단추를 이용하고 폴리라인을 부드럽게 생성해 체크를 한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라인을 부드럽게 그리실 수가 있고 그 위치를 다시 한번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모양으로 벡터가 생성이 되었다면 다음은 별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은 벡터 툴에 별 생성 아이콘을 이용해서 별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점의 개수는 5개로 하도록 하고요. 각도는 0으로 하고 중심점 좌표는 마이너스 28, y는 6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반지름은 4.5, 짧은 반지름은 2로 하여 생성하도록 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별이 벡터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취소를 눌러서 별 벡터를 완성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별을 이 라인에 정렬하기 위해서 PL2를 보면 Paste Along a Curve라는 기능을 활용하겠습니다. 단추를 누르게 되면 원하는 개수, 복사를 이 커브를 따라서 가기를 원하는 개수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얼마만큼 떨어져서 복사가 될 것인지 그 거리값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5개만 복사하고 싶어서 위쪽 옵션을 선택을 하고 붙여넣기를 통해서 5개의 별이 쫓아가도록 정렬되도록 완성하였습니다. X를 눌러서 창을 닫고 불필요한 별 원본과 물결 모양의 벡터는 딜리트 키를 눌러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별 벡터가 조금 나와 있는데 요것은 그룹이 되어 있어서 하나의 객체로 인식되기 때문에 요것만 편집이 안 돼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언그룹 벡터를 하고 이 별만 선택한 후에 마우스가 이와 같이 십자가 모양이 되었을 때 벡터를 이동해서 편집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 보여드린 예제와 같이 핸드폰 커버를 벡터로 한번 생성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